네,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이세라의 네일 아트 미술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세라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주제일지 네. 매우 궁금해서 일주일을 겨우 버텼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미술품 순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품 순환사. 네. 뭐 일부 사람들이나 이제 단체들을 보면은 네.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충격적이고 좀 자극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문화재나 예술품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반달리즘 저도 뭐 이따금씩 들어봤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문화재 같은 거나 미술 작품 파손하고 절취하고 막 은닉하는 거는 네. 불법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행위이고요. 예, 예.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네, 불법행위긴 한데 네. 이런 거를 이용하는 미술품 순환이 좀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이 미술품이 순환을 겪은 일이 이번 주에도 하나가 이번 주에요? 네, 크게 있었어요. 예. 바로 보시는 것처럼 방고 후의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테러 사건이 저 그림 왜 있었습니다. 저래요? 뭘 갖다 뿌린 건가요? 네, 오, 이 예. 기사 좀 크게 났었는데 혹시 보신 기억나세요? 보진 못했는데 저런 네.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게 영국의 환경단체인 저스트 스탑 오일 활동가들이요. 예.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지금 소장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었던 방고우의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은 사건이 있었어요. 반고 후 작품에다가 토마토 스프를 뿌렸다고요? 맞습니다. 네. 다행히 뭐 작품은 유리로 덮여 있어서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는데 그렇겠죠. 다행이네요. 네, 그 스프를 딱 뿌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접착제로 벽에 붙이고 나서 예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지구와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걸 뿌리고 저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 이 영국 정부의 석탄, 석유 개발 사업 뭐 네. 허용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저스트 스탑 오일 활동가들의 주된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저 단체는 올해 초에 영국에서 결성이 된 환경단체인데 네. 이번 시위 이전에도 여러 번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환경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올 여름에는요, 영국 왕립미술원에 전시가 되어 있었던 최후의 만찬 모사품 프레임에 네. 접착제로 또 네. 저렇게 손을 붙이고 노 뉴 오일이라고 벽면에 자신들의 구호를 쓰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묘사한 영국 화가 중에 한 명이 존 컨스터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컨스터블의 작품 위에 자동차, 비행기가 지나가는 저런 사진을 붙인 다음에 역시 석탄과 석유 개발에 그 중단할 것을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거 뭐 붙인 거네요? 네, 사진은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저런 뭐 주장을 나가서 현수막 만들어 와서 하지 네. 아니면 뭐 좀 유명한 장소 앞에 가서 현수막 만들든가 네. 왜 남의 작품에다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네.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네.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시위를 하면 주목을 덜 받잖아요. 네. 이 멀리 한국까지 있는 제가 저런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사람들의 방식이 정말 유명한 작품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명작들의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이용한 시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네. 오히려 바람직하죠. 뭐 기후 위기, 환경 오염, 뭐 네.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모로 유의미한데 근데 표현 방식은 어쨌든 옳지 못한 방법을 또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뭐 표출할 때 하더라도 어쨌든 행위에는 책임을 지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거니까 처벌은 네. 받아야 돼요. 네, 네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기는 받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세진 약하더라고요. 않아요? 네. 고후에 일단 그 해바라기에 숲을 던졌던 저 두 여성은 네. 굉장히 젊어요. 뭐 20살, 21살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재물 손괴, 무단 침입 이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기는 됐는데 얼마 안 돼서 풀려났고요. 재물손괴는 우리도 좀, 네. 좀 가볍죠. 처벌이. 네, 뭐 그 외의 활동들도 일시적인 구금에 그치거나 뭐 이마저도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활동가들이 사실 저런 활동을 할 때 뭐 어떤 계산 없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치밀하게 법적 처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아본 뒤에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풀려날 거야, 훈방 될 거야 이렇게 아마 그렇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 테러당한 이 작품 이거는 저도 알 만큼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고흐의 맞아요. 해바라기. 네. 고흐가 죽기 한 2, 3년 전에요. 뭐 파리, 남프랑스, 아를 뭐 이런 곳에서 해바라기 연작들을 좀 그립니다. 이번에 스포 세례를 받은 작품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작품의 추정가가 1,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1,200억이요? 네, 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지금 작품 추정가인 것이고 사실은 고흐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살아생전에 작품 하나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었던 굉장히 비운의 화가이고 또 늘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서 살았던 그런 화가예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짠한 그런 화가인데 그런 사람의 작품 앞에서 이제 예술이 더 중요하냐, 뭐 삶이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물음을 던졌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 이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 질문, 저 구호 안에는 예술은 좀 사치품이고 부속품이고 이런 인식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고흐는 생전에 그런 삶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의 작품이 사후에 이렇게 1,200억 이렇게 팔 줄 알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 뭐 지금 주제로 잡으신 거 보니까 꽤 있나 보네요. 네, 꽤 많아요, 정말. 이게 유명할수록 명작들이 이렇게 순환을 겪는 빈도수나 강도도 굉장히 세지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유명한 미술 작품 하면 전 이 작품이 딱 떠올라요. 저도 저 루브르 가서 저거 보러 갔더니 저 앞에 구름대같이 보여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빠지겠지 했는데 안 빠져서 그냥 먼 발치에서 줌 당겨가지고 이렇게 폰으로 보고 쓱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구글 아트 같은 걸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면 가까이서 못 봐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 이 루브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보고 돌아가는 작품이기도 하고. 저거 보러 왔는데요. 뭐. 그렇죠. 네. 이 모나리자도 너무 많은 순환을 겪은 작품이거든요. 먼저 가장 최근에는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뭐죠? 뭔 짓을 한 거죠? 케이크. 케이크를. 케이크 던진 거예요? 네. 루브르 미술관에서. 왜 저러나 정말. 저거 왜 던진 겁니까? 저것도 역시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해라. 이제 이런 구호였어요. 한 뭐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여성 그 노인으로 할머니로 분장을 한 거예요. 와서 관람을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던 강화 유리를 깨려는 시도를 해요. 근데 뭐 이게 깨지겠어요. 네, 잘 되지 않으니까 케이크를 유리 위에 막 문지르고 장미를 주위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잘 케이크 집어 던지는 거랑 저게 뭔 상관이에요?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생각해라. 뭐 이런 말을 끌려가는 와중에도 막 외쳐요. 그러니까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근에 모나리자가 당했던 순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뭐 대표적인 걸로는 1911년도에 있었던 도난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브르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이탈리아인이었는데 빈센초 페루자라는 사람이 주말 사이에 청소 도구함에 숨어 있다가 매주 월요일이 미술관 휴관일이니까 이때 모나리자를 훔쳐가지고 직원 통로로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3년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1913년도에 우피치 미술관에 접선을 합니다. 이 모나리자를 팔려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팔려고 접선을 했다가 덜미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 작품이 1914년도에 다시 루브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페루자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나는 단지 그러니까 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나리자가 우리 고국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또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 외에도 뭐 74년도에 일본에서 이 모나리자가 전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때 전시 시작하고 한 6분 만에 장애가 있는 한 여성이 물감을 투척을 해요.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이때 이 여성이 얘기했던 게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미술관에 대한 시위의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2009년도에는 한 러시아인이 프랑스 시민권 획득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정말 홧김에 가방에 있던 머그잔을 모나리자에게 던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파손하고 훔쳐가고 뭐 이런 일들이 모나리자 이 작품 하나에도 꽤 여러 번 있었군요. 하여튼 뭐 방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든 어쨌든 누군가가 엄청 애를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말 명작 중의 명작 작품들을 이용해서 좀 관심을 얻는 게 너무 쉽게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숟가락 얹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주목도를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네. 만만한 게 예술인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죠. 근데 또 이들의 그 전략이 어느 면에서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일단은. 네, 이제 우리가 저 해외 전시된 작품들 위주로 봤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뭐 걸렸던 작품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있죠. 소개해 최근에 주시죠. 있었던 지금 이 작품인데요. 롯데월드몰에서 그래피티 아트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전시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저 파란 동그라미 친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원래 작품에는 없었던 건데 한 20대 커플이 작품을 관람하다가 칠한 거예요? 네. 어머. 작품 앞에 뭐 페인트 통이 있었고 붓이 있었고 해서 관객 참여형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저렇게 청록색 붓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관객 참여형이면은 남들은 다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녹턴님 예술품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군 하십니다. 네. 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결국은 이 존 원이라는 작가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이었거든요. 아이고, 이 존 어떡해요? 원이 복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복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저 세 부분 1,000만 원? 네,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근데 원래는 이 커플이 일부를 그 비용을 감당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전액을 해야죠. 본인들이 했는데. 뭐 에이전시도 있고 하니까 좀 나눠서 감당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커플에겐 다행이겠죠. 결국은 돈을 물지 않고 좀 끝나게 됐던 게 한 NFT 업체에서 저 그림을 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플이 작품을 훼손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 자체를 NFT 작품으로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해요. 아, 저분도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요? 와. 네, 그래서 결국은 초상권을 제공하는 그 조건으로 네. 거기다가 초상권까지요? 네, 복구 비용을 물지 않게 되는. 저런 내용은 뭔가 한번 취재해보고 싶은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넘어갈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잘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무스하게 또 해결이 알겠습니다.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명한 작품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뭐 낯이 익죠? 낯은 익지만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인데,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그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작품인데요. 피에타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미술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 슬픔, 비탄 이런 의미가 있는 이탈리아어인데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눕히고 슬퍼하는 모습을 조각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20대 초반에 미켈란젤로가 발표를 한 작품인데 얼마나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숙련된 천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옷의 구김을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이 작품도 역시 순환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굉장히 있었습니까? 좀 무서운 사건인데 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망치예요, 저게. 네. 깼어요? 네, 깼어요. 어이구. 네, 1972년에 작품을 감상하던 이 헝가리 출신의 지질학자인데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망치를 갖고 온 겁니다. 라즐로 토스라는 남성이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외치면서 신에게는 엄마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망치로 작품을 부순 거예요. 네, 이 사건으로 이 성모 마리아의 코가 떨어져 나가고요. 예수를 안고 있던 성모의 지금 보이시죠? 네, 손과 팔도 훼손이 됐습니다. 저거는 완전 크게 훼손시켰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 라즐로 토스가 체포는 됐는데 처벌 대신에 뭐 복역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사건 이후 한 10개월 정도의 보건 과정을 거친 끝에 피에타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는 됐는데 지금처럼 방탄 유리 안에 갇혀가지고 관람객들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채로 쭉 전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요새 어딜 가나 고급 작품들은 그렇게 좀 쌓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 피에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 피에타가 모나리자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기도 하고요.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면서 이 오마주나 뭐 패러디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걸 바탕으로 그린 건가 보네요. 네, 이거 이제 파나인데 유명한 만큼 작품에 대한 찬사도 비난도 많아요. 저 작품이 만약에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받을 것 같아요? 김영중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늘 질문이 좀 없어서 서운했어요. 좀 형태가 좀 안 맞기도 하고. 형태가 안 뭐 맞기도. 다리 굵기랑 머리 크기랑 똑같다고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원작이 만약에 비난을 받는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좀 영적인 영역일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였어요. 성모가 왜 저렇게 젊냐. 네.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고 아름다울 수 있냐. 하나도 안 슬퍼한다. 네. 너무 이상화된 여인의 모습이다. 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캐터 콜비츠라는 독일 여성 작가가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출발을 해서 이 피에타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도 하는데 바로 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콜비츠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미켈란젤로의 조각 속의 성모의 모습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 뭐 이랬다면 대조적이죠. 그 자식을 잃은 엄마는 제정신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실은 잘 분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이 여인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저희가 쭉 본 게 있지만 그림이든 뭐 조각이든 그다음에 그걸 오마주한 거든 순한 겪는 모습도 있고 뭐 케이크에 뭐 맞는다든지 망치로 뭐 깨 부순다든지 그걸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미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날리려는 이런 미술 작품의 순환사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사라의 네일 아트 마지막 순서죠. 내일 어떤 미술 전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방고의 해바라기 테러도 그렇고 뭐 모나리자 케이크도 그렇고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기후 위기, 환경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알린다라는 표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예술에서도요. 환경이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루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격동 아트 선제센터에서 문경원, 전준호 작가 이 듀엣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서울 웨더스테이션 전시가 진행 중에 있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영상작이 주가 되는 전시이고 뭐 인간보다 더 오래 산 바위가 들려주는 기후 이야기가 담긴 그런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배우 류준열 씨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 영상에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쉬운 전시는 아닐 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시이지만 아까 반달리즘 행위를 하는 활동가들의 주장처럼 예술이 환경에 결코 무관심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전시이기도 해서 이번 주 추천 전시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올바른 메시지와 함께 미술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소격동에서 아트 선제센터라는 소격동에 있는 거기에 서울 웨더 스테이션이라는 전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또 전직 기상 요정답게 웨더가 들어간 전시를 소개해 주셨군요. 문경원, 전준호의 서울 웨더 스테이션 한번 주말 사이에 뭐 날씨 나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용감한 라이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